이번 시간에는 역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역학. 이 역학은 이제 주역에서 많이 나오는 주역에서 나오는 이제 용어인데요. 우리가 명리학에서 다루는 건데 이제 음양 오행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이 관련돼서 설명을 한번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길에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학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주와 자연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양원석 선생의 이제 그 명리학개론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이 이제 역학은 주로 역경이라든가 뜨는 주역, 이 주역을 연구하는 학문을 의미하는 거죠. 이 주역은 음양의 원리로 천지 만물이 변화하는 현상을 설명하고 해석하는데, 이 역자가 바꾸다는 뜻이겠죠. 쉽다는 이자로 읽잖아요. 시울이 바꿀력,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읽는데, 어쨌든 이 역자가 바뀌다와 쉽다라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 그런데 왜 이 역자를 쓰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역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학설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이 역자를 쓰게 된 이유가 뭐냐? 자, 이 역자를 쓰게 된 원인이, 자, 첫 번째 일월설입니다. 일월설. 말 그대로 해와 달이죠. 자, 요 위에는 뭐다? 항구불변한 해를 나타낸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밑에 일은 뭐예요? 구부러지고 막 휘죠. 요거는 뭘 나타낸 것이다? 이 월자. 그래서 항구불변한 일과 그 다음에 변화하는 달의 모습이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달의 모습이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이 두 개의 글자가 결합이 된 게 바로 역자다. 그래서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항구불변한 이치와 변화하는 이치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인간의 기룡사를 한번 예측해보자. 인간사도 해처럼 영구불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변화가 시대대로 변화하는 월의 모습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현상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인간사에 일어난 여러 가지 그러한 현상을 설명해보자 라고 쓰기 위해서 이 역자를 썼다. 그러니까 날일과 달월자에서 온 글자를 딴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일월설은. 그 다음에 석척설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이거 두 개 글자가 모인 걸 우리가 회의 문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석척설이 있는데, 자, 석척설은 뭐냐면, 자, 요게 이렇게 있고요. 자, 요거 위는 도마뱀 머리래요. 도마뱀 머리고 요 가운데는 도마뱀의 뭐예요? 눈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허리하고 꼬리죠. 그렇죠? 이게 말물자. 요거는 도마뱀의 꼬리와 허리고, 요거 날일자는 도마뱀의 머리다. 요 뜻은 뭐냐면, 도마뱀은 뭐예요? 자꾸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연 환경에 수시때때로 색깔을 변해가면서 적응을 해요. 자기 몸 색깔을 카멜레온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 몸을 변화시켜가지고 자기를 지켜나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주위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며 적응한다는 뜻으로 이 변하고 그러한 뜻으로 쓰기 위해서 이 도마뱀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거다. 그렇지만 도마뱀의 본체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역자가 석척설이다. 그 다음에 일경관측설. 일은 뭐예요? 이제 해의 경치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날씨겠죠. 날씨, 비가 오거나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요거는 만물은 뭐다? 깃발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아까 요거 일은 해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결합이 된 건데, 결국은 뭐냐면 해와 달이 지는 것 또는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세상 만물이 변화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역자를 썼다. 그래서 이 역자를 쓰게 된 원인이 뭔가. 그래서 일월설, 그 다음에 석척설, 그 다음에 일경관측설.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역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제 중국 그 주역 관련된 그 책자를 보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 되고, 그 다음에 변하는 거죠. 불력은 변하지 않는 거, 간이는 쉽게 변하는 거.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역학의 발전은 여러분들이
중국의 이제 그 이 관련된 책자를 보시면 제가 읽은 책이 아마 민음사에서 중국 선사시대인가? 상보시대인가? 그 역사책 2권짜리가 있어요. 요거 읽어보면 여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고, 책 제목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삼왕시대. 삼황인데 이 세 사람의 황제죠. 이 삼왕. 이 삼왕에 대해서 학설이 나뉘어요. 자, 천지인. 요에다 황자를 붙인 천왕지왕 인왕으로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복희씨, 그 다음에 황제 신농씨. 저희가 시골 제가 나온 중학교가 신농중학교입니다. 지금 스몰주에서 폐쇄됐는데 이 신농중학교예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중학교 이름이 신농중학교예요. 그래서 아마 이 신농씨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지은 이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복희 황제, 그 다음에 신농씨 이게 삼황제로 보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역학과 관련해서 알아두실 게 뭐다? 복희씨를 알아두시면 돼요. 복희씨. 자, 복희씨는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복희씨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황하강 용마니까 뭐, 해마? 그런 것처럼 일종의 이제 그 해마, 용마 등에 새겨진 하도를 보고서 주역의 기본기인 복희 8개를 만들었고, 이거를 우리가 선천수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근데 뒤에서 나오는 이제 후천수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에, 자, 정리를 하면, 자, 이 삼왕시대 때, 자, 복희라는 황제가 하도죠? 하도를 보고, 하도 낙서라고 그래요. 하도 보고, 그 다음에 복희 8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선천수라고 한다. 요거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려가면 오제시대가 나와요. 오제시대. 자, 황제, 전욱, 제곡, 요순. 자, 요순은 우리가 이제 많이 그 요순시대라고 많이 들어봤죠? 태평성들이 이룬 거죠. 이때는 왕이 선의가 어떻게 이루어졌죠? 아들한테 갖지 않았죠. 능력자에게 갔습니다. 능력자에게. 그러니까 자기하고 피가 섞이지 않더라도 능력자에게 임금을 물려주었던 시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황제 나오고 전욱 나오는데 이 전욱은 우리가 한민족하고도 아마 관련이 있을 거예요. 제 기억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민족이고 그 다음에 전욱이 아마 이제 나경, 풍수에 쓰는 그게 나경이죠. 이 나경 최초로 만든 사람처럼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런 게 있다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산술요법 60갑자. 우리 60갑자 알죠? 갑자을즉 병인정명 무진기 쭉 나가는 거 그런 게 있고 황제내경이 쓰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은나라는 윤달이 나오죠. 윤달. 이제 은나라는 아마 여러분들이 나머지 중국 그 고대사 정도는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아시려면 역사적인 거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다 세계사 시간에 배우긴 하셨는데 이 정도는 다 배우셨잖아요. 은나라 뭐 은어 뭐 그건 배우셨죠? 그다음에 주나라 시대 뭐 동주 서주 이런 거 다 배우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은나라는 1년을 12개월로 나눠서 큰 달은 뭐 어떻고 3달은 어떻고 하는데 어쨌든 윤년을 썼고 그다음에 일진을 사용했다. 자, 주나라는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문왕이 나와요. 문왕이 나오고 주공이 나와요. 주공은 문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문왕은 여기서 뭘 알아두냐면 아까 우리가 복희시대 때 황하의 지류인 이제 하도에서 나오는데 여기는 뭐예요? 낙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문왕 여기는 낙서예요. 하도 낙서. 그래서 하도 낙서란 말이 붙어서 잘 나오고요. 문왕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복희 8개가 아니라 문왕 8개 존재. 문왕 8개. 그 다음에 선천수가 아니고 여기는 뭐다? 후천수. 이렇게 곁들여서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왕은 낙수에서 신령한 거북이 등에 바뀐 점을 보고 후천수를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문왕 8개를 만들었고 주역에 64개와 개사 효를 지었어요. 64개와 개사 효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문왕의 아들인 주공이 이 문왕의 뒤를 이어서 844개 효에다가 사를 붙여서 뭐했다? 주역을 완성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역을 완성했다. 자, 이건 전부 역학은 주역에 관계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알아두세요. 복희, 하도, 8개, 선천수, 문왕, 낙섭, 문왕 8개, 후천수.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선에서 나중에 주역을 공부하실 때 들어보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춘추 전국시대. 요건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도덕책이라든가 사회 시간에 많이 배웠죠? 자, 유가는 뭐죠? 인의의 지신 뭐 그런 거고, 도가, 그 다음에 묵가. 묵가는 이제 그 겸해설이죠.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법가는 뭐 한비자, 상황, 이사 뭐 이런 거 다 배우셨을 거예요. 이제 법치주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제자박가가 출연해서 크게 발전했고, 특히 이제 육가에서도 이제 그 성선설,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로 이제 대별되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착하게 태어났느냐, 아니냐,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악하게 태어났으니까 뭐예요? 이거는 교육을 하자는 거예요. 결국은 교육. 교육을 통해서 사람의 악한 감정을 교육을 시켜서 부드럽게 만들자, 착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성악설에서 여러분들이 막 처벌하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악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지. 성악설을 사람이 나쁘다. 그러니까 성악설의 근거가 뭐냐면 사람을 교화시키기 위한 전제로 사람이 우리 이제 옛날에 그 서양차를 보면 만인의 투쟁 뭐 그런 관계 있죠.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경쟁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성악설도 그런 논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악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악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교육을 통해서 하자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좀 여러분들이 옛날 그 마인드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자는 그 너무 주역책을 많이 읽어서 가족권을 3번인가?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주역에 심취했어요, 공자가. 그래서 10익이라고 하는 그런 해설서를 냈다는 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행설 공부할 때 추연이 많이 나옵니다. 제나라 학자 추연은 오행설을 주창하였다. 그 다음에 한나라는 음양설, 그 다음에 오행설에서 오행설이라고 하는 하나의 학설로, 하나의 사상으로 발전한 시기가 한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학의 종류. 자, 요거는, 자, 운명은 뭐예요? 길게 보는 거죠. 길게. 자, 순간적인 운명은 뭐예요? 점은 뭐예요? 단초점. 그러니까 이거는 짧은 시점에 있어서 점이에요. 점자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순간적인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이제 운명을 점치는 거죠. 자, 그러면 운명학이 뭐뭐 있나 볼까요? 자, 김운등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들어봤습니다. 대학교 그 원디대 동양학과에서 수업 시간에 들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이제 여기는 제가 기억하는 건 홍국영국. 그 다음에 이제 서경덕 그 나오고요. 우리나라는 홍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홍국이고 조선시대 서경덕이 창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수리학을 접목해서 병술, 점술, 지리. 예.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기문은 뭐예요? 기문 둔갑술에서 몸을 숨기는 거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이라는 거 좀 내용이, 그 다음에 인사와 구군 좀 크게 보는 거고요. 원령도는 이제 토정 이지함이 지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배운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배운 바가 없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은, 그러니까 단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인상학. 여기 관상학도 나오는데 관상학도 일종의 인상학의 일부예요. 근데 인상학에서는 이제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전부 뭐 관상학도 다 보는 거예요. 뭐 인사만 보는 사람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관상에서도 뭐 사람의 몸도 보고 다 봐요. 근데 이제 여기 인상학에는 골상학, 동공학, 채상학 이런 게 나오는데 족상학, 수상학. 근데 수상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손금은 이제 한번 받으시면 좋은 게 이제 아가씨들 손잡기 위해서 뭐 이게 약간 좀 이상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한번 여기 그 손금 봐주려면 손을 잡아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아직 저는 배운 바가 없어요. 그냥 몇 가지만 이제 얻어 들었을 뿐이고 그런데 이것도 이게 뭐 크게 의미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관상학은 이제 저희도 제가 들었던 게 이제 달마상법 수업 시간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마이상법도 들어봤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아래 한글 파일로 제가 책 작업이 다 돼 있으니까 근데 오래돼서 저도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이렇게 다시 제가 공부하는 셈 치고 다시 이 원전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마상법, 마이상법, 관상 관련된 강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정도 기문둔갑, 인상학, 관상학, 자미두수도 공부를 해봤어요. 이거 별자리와 관련하거든요. 별자리와 관련해가지고 태어난 연월시를 가지고 이거를 명반을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명반 돌려서 이것도 자미두수도 공부를 해봤는데 이 수업 시간에 막 이 시험 보기 바빠가지고 일단 내용이 차분하게 공부한 게 아니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차분하게 한번 공부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수업은 들어봤어요. 기문둔갑, 자미두수, 관상학 다 들어보긴 했는데 절판신수는 제가 수업을 안 들어봤어요. 절판신수는 우리나라에 소개된 적이 없네요. 홍콩이나 대만 등지에서만 인기가 있고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토종비결 다 잘 아시죠? 토종비결. 근데 토종비결이 이제 뭐 태세, 월건, 일진 등을 숫자적으로 따져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주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면 토종비결 볼 필요 없으시겠죠? 사주를 정확하게 공부하시면 자 하락기수도 뭐 말만 들어봤는데 제가 이거는 공부한 바가 없어요. 이거는 공부한 바가 없는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주역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고 서양의 점성술은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황도 12경으로 해가지고 12별자리를 하죠. 이제 이거는 양력생일에다 하는 거예요. 양력생일에다가 뭐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정갈자리, 궁수자리, 염수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가 있는데 제가 아마 이게 사자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사자자리. 8월 5일에 아마 이때쯤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건 여러분들이 그 양력 생일을 찾아보면 네이버에 지식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너무 막연하죠. 그렇죠? 그 한 달 동안 그 자리에 들어있는 별자리에 속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점을 치기에는 좀 그런데 어찌됐든 서양에서도 이런 점성술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는 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점학은 아까 한 것처럼 순간순간 어떤 시점에 있어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임은 제가 이제 밑에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자, 육임 저도 수업을 들어봤고 육호는 수업 시간에 없어서 잠깐 배워본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역점은 수업 시간에 배워봤고 이거는 안 들어봤고 초시영림 안 들어봤고 매화역수 이제 내용만 들어봤어요. 수업은 배운 바가 없고 이것도 안 들어봤고 태어신수 안 들어봤고 꿈의 해몽은 넘어가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꿈의 해몽 치시면 되고 황극 책수조수 이것도 제가 못 들어보고 타로카드도 제가 책을 사가지고 세 권이가 사가지고 공부를 해봤어요. 수업은 안 들어봤는데 혼자 공부를 해봤고 혼자 지금 해봤는데 이건 우리 여성분들이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집중해서 배우면 되지 않을까. 집시카드 안 들어봤고 수정점 요거는 제가 점보로 저희도 돌아다니는데 보면 수정점 이런 거 보석점 이렇게 있는 그 관상용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는지 봤어요. 이걸로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본 거는 제가 접해본 거는 6임, 6효, 주역점, 타로카드 이 정도. 6효는 제가 깊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수업 가볍게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타로라 이걸 혼자 공부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 이 점학에 대해서는 제가 편입해서 2년 동안 다 마치다 보니까 깊게는 안 해봤는데 어쨌든 이런 거를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화역수는 이제 보면 여기 보면 재밌어요. 뭐 송나라 때 소강절이 매화꽃이 떨어진 걸 보고 그 옆집에 이제 여인이 다리 다칠 것을 예견했다. 그래가지고 매화역수다. 그쵸? 육임은 이제 기문둔갑 태울수와 함께 삼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육임은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삼전 사과 제가 일일이 이제 한번 이것도 그려가면서 해보는데 역시 기억이 오래되니까 가물가물합니다. 그때는 이제 수업 들 때 뭐 초전, 중전, 뭐 말전하고 뭐 그다음에 사과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해석을 했는데 수업 따라가기 바빴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공부를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능력만 되면 한 번씩 해보면 다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명리를 하더라도 이거 단초점, 단시점 이거를 한두 개 정도는 정확하게 자기가 이 사주를 보충하는 그러한 것으로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6효. 6효는 이제 주역점을 응용하는 것 같아요. 주역계를 빌려다가 하는 건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데 이제 요걸 하신 분이 많아요. 이 명리학 하신 분 중에 이 6효를 하신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번 기회가 되면 배우고 싶은데 할 게 너무 많네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이제 시작하는데 큰일 났네요. 그 다음에 초시영님. 이름이 어렵죠? 중국 전한말에 초연수가 찬술한 주역 관련 책이래요. 그래서 64 곱해서 4.96개로 한다고 하는데 경우수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중률이 높겠죠. 4.96개라고 적중률이 높다. 황극책수. 황극책수는 인간의 운명에 틀인 사주발자를 천방과 집어로 나누어서 선천수로 합한다. 뭐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이 용어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황극책수. 그다음에 주역전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이제 주역을 공부하시다 보면 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시초점 복잡해요. 점치는 방법이 복잡해요. 시초점 그 과정도 있는데 아무튼 몇 번 해봤는데 이제 이것도 역시 제가 다시 책을 보고 다시 복습을 해야만 기억을 뭐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산통법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시초점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제 시초점은 그때 강 교수님이 매일 아침에 한 번씩 해보래요. 근데 그거를 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단순화시킨 게 이 3가지에다가 하는 건데 1에서 8까지 숫자를 적어서 점치는 산통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주역점은 이제 이순신 장군이 잘했다고 하는데 정말 잘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순신 장군이 치는 게 이게 주역점 말고도 다른 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점을 잘 난중일기 보면 점 치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명리학에 플러스해서 이런 단초점을 하나씩 좀 기억을 해두시면 예컨대 육임, 기문둔갑, 뭐 주역점 이 정도 하나 잘 해두면 정말 좋지 않을까. 자미두수 우리 또 제가 잘 아는 분이 자미두수에 또 강의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다음에 관상학은 다른 거는 복잡한데 관상학은 좋은 점은 있어요. 관상학은 그냥 얼굴만 보면 되니까 사주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사주 물어보려면 안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사주를 안 가르쳐 모르잖아요. 근데 관상은 그 사람의 관상을 보고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상학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여성분들한테는 특히 남성도 마찬가지로 관상학을 공부하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서울교대에서 아마 강의하고 계시는 분인데 관상학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TV도 나오신 분인데 그분하고 그분 제자분하고 강화도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분 이제 그 일화처럼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어떤 식당에 들어갔는데 서빙하는 아주머니 보고 우리 아주머니 저기 이사하고 나서 짐도 못 푸셨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셨대요. 그래서 서비스가 아주 좋았대요. 그래서 이제 좀 비책도 알려주고 그러셨겠죠. 그러니까 뭐 이 공부하시면 밥 굶어 죽을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전국을 다녀도 그냥 가서 좀 봐주고 밥 좀 얻어 먹고 뭐 잠자리 얻어 자고 하고 그렇게 한번 그것도 참 낭만이라고 제가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런 거를 하면서 전국을 유량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뭐 절에 가서 또 이게 그 오시는 신도님한테 뭐 그 서비스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좀 공양도 얻어 먹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옛날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공부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튼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들 능력 있으신 분들은 이게 이 명리학도 마스터하기 힘든데 명리학을 어느 정도 공부하기도 힘든데 명리학에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관상, 자미두수, 육임, 주역점 이런 거를
그 다음에 육효 이런 거 같은 거 배워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그 공부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배운 역학은 뭐다? 주역. 주역은 뭐다? 여러분들이 주역은 점치는 거예요. 주역을 가끔 여러분들이 무슨 철학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주역은 점치는 거다. 그 점치는 것에서 이 역자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그 문항 8개, 그 다음 복귀 8개.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역자에 관한 학설인 뭐 저기 일월설, 석초설, 그 다음에 뭐 일경 관측설인가요? 뭐 그런 일경 관측설 이런 거 세 가설이 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막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야기 삼아서 즐겁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는 한번 공부하고 되는 게 아니고 자꾸 그 이제 또 관련돼 가서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이야기도 있다. 이 정도 개략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